2년 후엔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봉고 대통령은 서울대학교로부터 박사 학위를 받는다. 당시 학위 수여 여부를 심의했던 위원회 회의록. 이날 회의에는 모두 24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고 대통령의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그런데 봉고 대통령의 학위기에서 웃지 못할 내용을 발견했다. 만장일치로 학위 수여를 결정한 학위기에 이름이 틀리게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봉고 대통령은 김종필 국무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는다. 이 자리엔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주요 석학들이 참석했다. 상대방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우리나라 박사 학위를 좀 해달라. 그래서 말 그대로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고. 봉고 대통령 일행은 박정희 대통령과의 3차례의 정상회담 외에도 백화점을 둘러보고 산업계를 시찰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들이 가는 곳엔 언제나 최고의 의전이 따라다녔다. 봉고 대통령 일행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렀던 서울의 한 호텔. 이곳은 60, 70년대 국가외교의 장으로 사용돼 왔다. 호텔의 최고급 객실인 로얄 스위트룸은 한국을 방문하는 국빈들이 주로 묵었던 곳이다. 기록엔 남아있지 않지만 봉고 대통령 역시 이 방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50평 남짓의 방엔 회의가 가능한 탁자와 소파,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상, 그리고 2개의 침실이 갖춰져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72명이나 되는 봉고 대통령의 수행원들을 위해 이런 방 외에도 호텔 2개 층을 모두 전세내야 했다. 또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고에도 대비했다.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쳐 호텔 종업원의 3분의 1만 근무시킨 것이다. 74년 미국 포드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영접이었다. 포드 대통령은 동원도 안 해도 그 당시에 그 자발적인 국민들의 그 열기가 대단했고요. 봉고 대통령은 우리가 좀 인위적으로 많이 유도를 한, 환영을 유도한 그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아프리카 대통령의 방문에 한국 사회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최고의 국빈으로 모셨던 가봉의 봉고 대통령. 그러나 정작 시민들과 심지어는 취재 기자들까지도 이 가봉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또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가봉하면 아프리카의 어디쯤 있는 나라로만 생각이 될 뿐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가봉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기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 가봉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가봉은 아프리카 대륙, 그러니까 적도 부근 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부터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서 14,000km나 떨어져 있는데 대전시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정권은 왜 이 아프리카 가봉의 봉고 대통령을 대한민국 최고의 국빈으로 모셨던 것일까? 자, 지금부터 그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적도 남단에 위치한 가봉공화국. 인구 100만 명의 작은 나라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오랜 세월 식민 지배받았던 가봉은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 지난 40년간 가봉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가봉 전체 인구의 약 50%가 수도 리브르빌에 살고 있다. 우리에겐 이름조차 낯선 이곳에 한국 교민들이 세운 교회가 있다. 교회에선 마침 20주년 기념 예배가 열리고 있었다. 현재 가봉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은 100여 명. 대부분 한국과 가봉이 건설 외교를 추진하던 70년대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건설 노동자들이 떠난 후 숙소가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아직도 곳곳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건 저기 있는 이제 교회고요. 지금 여기 있는 자리가 아까 촬영하신 부분 이쪽이에요. 여기가 그 숙소에서 그 세탁물을 하던 그 조직공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했던 그 자리입니다. 1977년도. 그렇다면 한국과 가봉의 외교 관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가봉에 한국 공관이 설치된 것은 지난 1974년의 일이다. 가봉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가봉이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봉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봉고 대통령이 67년 이래 36년간 안정적으로 통치를 해오면서 주변국의 이 봉고 대통령 주변국의 희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서부 아프리카에서는 특히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다, 도화형으로 거의 추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가지고 인접국인 브라자빌 콩고, 킨사사 콩고, 루안다 이런 데서 쿠데타 내전 등이 아주 빈발했었는데 이때마다 개입을 해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공관을 세우면서 한국과 가봉은 본격적인 외교를 시작한다. 외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이 서로 방문할 정도로 두터운 우호 관계를 쌓아나간다. 그렇다면 70년대 들어 한국과 가봉의 관계가 급진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린 36년째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봉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인터뷰를 요청한 지 며칠이 지나서야 어렵게 봉고 대통령과 만날 수 있었다. Comment trouviez-vous la première, votre première visite en Corée et quel était le fruit de votre visite? Mais c'était très bien. C'est très bien quand on reçoit un ami. Il faut marquer cette amitié par quelque chose de symbole, de significatif. Nos Coréens se souviennent votre nom et votre image encore. Oui, c'est très bien, je remercie la Corée. 그는 75년 한국 방문을 매우 흡족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Le premier discours, c'était que pour la Corée, c'était une découverte parce qu'on m'a dit que j'étais le premier chef d'État africain, sud-saharien, à visiter le pays. Et